안녕하세요. 김알밥입니다. 오늘도 신혼집 매매 찾아보러 가요. 저번에는 가격에 맞는 아파트가 보러 있는 안 하실 지역을 거예요? 둘러보고 왔는데 다시 보러 안 보고 하실 싶은 거예요? 지역이 있어서 이번엔 남편과 함께 부동산 약속을 잡고 갔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아파트 단지 하나를 선택하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그리고 가장 보고 싶은 샷시 매물을 가진 샷시 봐봐. 중개인에게 연락해 웬만하면 돼 있어. 비슷한 가격대와 오래돼갖고. 평수의 아파트를 볼 수 있으면 더 여기 보고 지금 보면 싶다고 내가 말해두었어요. 수리가 다 돼 저희가 있더라고. 노리는 건 최소 샤시가 되어 있는 6층 이상 남양집이에요. 가격을 깎을 수도 있기에 예산보다 2천 정도 더 높은 집도 보기로 했어요. 응. 남편이랑 저번에 비슷한 연식의 경기도 아파트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보다 훨씬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다면서 마음에 들어 했어요. 지형도 평지라 편하고 정말 주변이 다 아파트라 평화로운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네요. 저희는 앞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목적의 집을 찾고 있어요. 그렇다고 아무 조건 없이 마음에 드는 집을 사겠다는 건 아니고요. 나름의 최소 조건을 맞춰가며 거기에 가장 맞는 집을 찾으면 정착하고 싶더라고요. 오늘 만난 중개인분은 무려 3개 단지에 6개의 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볼 수 있을지는 몰랐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모두 연식은 90년대 정도로 비슷한데 신기하게 인테리어나 방향, 층, 관리에 따라 느낌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에서 정착을 하게 되면 가능한 오래 살겠지만 무슨 일이 생겨 팔지도 모르니 싼 집이 아니라 잘 팔리는 집인지도 나름대로 따져보며 보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인테리어는 하려면 깨끗하게 예쁘게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집의 방향이나 층수, 호스 라인 위치 등은 바꿀 수 없으니 최대한 인테리어는 배제하고 집 자체를 보려고 노력했어요. 깨끗하고 가격도 괜찮은 집도 평타 이상으로 많았지만 이상하게 우리 집이다 하는 느낌의 집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나마 괜찮았던 집이 어떤지 얘기를 나눴지만 저는 그 단지가 주차 공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가장 큰 단점으로 느껴져서 선뜻 마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주민 후기에도 2중, 3중 주차가 많고 주차 때문에 이사한다는 글이 꽤 비중이 높아 여기는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일단 가장 중요한 대출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저희는 보금자리론으로 받을 건데 저는 전화보다는 대면 상담이 편해서 대면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은행원들은 보금자리론, 디딤돌 같은 대출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은행원조차도 제일 정확한 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 나와 궁금한 것들은 전화 상담으로 해결했습니다. 정확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주셔서 속이 시원했어요. 이럴 줄 모르고 영상을 안 찍었었는데 그 사이에 집을 더 보고 왔습니다. 이 동네가 좋은데 단지에서 하나씩 큰 문제들이 있어서 찾고 찾다가 바로 옆에 엄청나게 큰 대단지인데 주민평도 문제 없고 가격도 괜찮고 좋은 호재도 많은 단지가 있더라고요. 왜 전에 보러 갔을 땐 언급조차 안 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서 봤을 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내내 남편과 고민하고 저 혼자 다시 집을 보러 갔어요. 제대로 어떤 집인지 보고 오려고요. 원래는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 보고 싶었는데 주말에 운영을 안 하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거의 주축으로 구하고 찾고 있는데요. 남편은 직장인이라 회사 때문에 바쁘고 당연히 평일에 시간을 내기 힘들어요. 반대로 저는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고 임장하고 부동산 다니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재밌거든요. 같이 하는 부분이 적지만 그만큼 남편이 제 의견을 잘 수용해 주어서 제가 집중해서 좋은 집을 잘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한번 본 집을 다시 보러 갔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내부 수리가 하나도 되지 않은 집인데 들어가자마자 너무너무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좋았어요. 고쳐야 할 건 많지만 그만큼 가격대가 메리트 있었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반셀프로 하게 되면 기존 같은 컨디션의 매물보다 훨씬 가치 있는 집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연을 들어보니 이 아파트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거주하다가 가시는 분이라고 하네요. 천장에 누수 자국 같은 것도 없고 곰팡이 하나 없더라고요. 중개인분은 똑같은 집에 인테리어만 된 곳이 있다면서 하나 더 보여주셨어요. 저 집을 인테리어 하면 이 정도 느낌이 날 거라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역시나 인테리어한 집은 예뻤습니다. 전 집도 인테리어하면 이런 느낌이 날까 하는 마음이 생겨서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눈치채셨겠지만 마음은 이미 정한 상태로 왔어요. 그냥 많이 조금 쫄렸을 뿐이죠. 두 번째 집까지 다 보고 부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계약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소정의 계약금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로 집주인과 다시 부동산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잘한 게 맞나? 꼼꼼히 확인했나?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밀려왔지만 그래도 기뻤습니다. 오늘은 남편과 함께 부동산으로 갑니다. 계약서가 아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되는데요. 이게 원래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만 적용되었던 건데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은 집을 살 때 나라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이름처럼 너 이 돈 어디서 나서 집 사는 거야 라는 뜻입니다. 예금, 주식, 보증금, 증여, 대출 등등 어디서 집을 살 돈이 나왔는지 쓰라는 거예요. 이게 통과되어야 계약서도 쓸 수 있습니다. 복잡하죠? 하지만 저희는 중개인 분께서 법무사분을 부르셔서 비용을 지불하고 정확하게 쓰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헷갈리던 돈들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잘 짚어주셔서 걱정 없이 잘 쓰고 왔어요. 그리고 이날 집주인도 볼 수 있었는데 인상과 말투가 너무 부드럽고 좋으셔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과정은 약 2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승인이 나면 2주 뒤에 다시 계약서를 쓰러 오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지금 상황상 제 수입에 대해서 증명하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혼인신고하면 괜찮다고 해서 어차피 대출하면 혼인신고 해야 되니 빠르게 해버리기로 했어요. 며칠 뒤 남편과 시간을 맞춰서 남편 회사 근처에 있는 구청에 갔어요. 혼인신고도 약간 복잡하게 써야 할 게 있어서 이게 맞나 싶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모르면 비워두고 가면 직원이 찾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마이클 잭슨. 졌냐고. 눈사람이 어떻게 마이클 잭슨이야. 이거 얼굴이 왜 이래 그리고 이렇게 무서워. 너무 무섭잖아. 근데 증인 서명만 잘 받아두면 나머지는 노트북으로 쉽게 찾을 수 있어서 거의 5분 만에 접수 완료했습니다. 요즘에는 혼인신고하고 결혼 축하한다고 안 해준다던데 저희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이런 세상이 됐나 싶어서 좀 신기했습니다. 어쨌든 너무 무리 없이 혼인신고 접수까지 완료했어요. 이제 진짜 서류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갈 길이 먼데요. 그래도 차근차근 과정을 영상으로 잘 담아보겠습니다. 여전히 무섭고 떨려요.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 다 이렇게 집 샀다고 하니까 난 왜 안 되겠어 하는 생각이 위안이 되기도 하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